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상암동에 위치한 에스플렉스 센터를 프로젝트 대상으로 정했고, 발표 순서는 수업 방식과 사전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부터 모델링 과정에서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플렉스 센터는 지하 7층 그리고 지상 21층 규모로 되어 있고, 두 동 사이에는 부분적인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스플렉스 센터를 선정한 이유는 CAD 도면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디테일한 작업을 통해 전환 설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두 동의 레벨이 서로 다르고, 또 그 안에 좀 다양한 크기의 대공간들이 있어서 그 조합으로 생기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맥스 구성으로 인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빈 모델링 시스템을 좀 디테일하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언의 역할 분담인데, 저희는 도면을 이해하는 것부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 구조로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층별로 나눠서 작업하여서 이제 건축을 따로 작업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작업을 분담하였습니다. 네, 저희 사전 일정은 어느 정도 여유롭게 계획이 되어 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기점들마다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정이 미뤄져서 결국에 나비석스나 렌더링이나 일람표 같은 것을 15일 제일 마지막에 하루에 몰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작업 환경입니다. 교육원 이후에도 작업을 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원 서버 대신에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파일들을 공유를 했고, CAD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작업 시 다른 작업 부분에 CAD 파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CAD 파일을 따로 링크 폴더에 보관하여 원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작업 방식입니다. 네, 저희는 작업을 할 때 각자가 작업한 레빗 파일을 부분별로 저장하고 공 파일에 링크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링크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서 버벅거림이 없었고, 또 개인 파일을 자신이 온전하게 작업을 하면서 좀 쾌적한 점이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자기 부분과 다른 사람 부분과의 적합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작업하다 보면은 링크를 따로 내보낼 부분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하는 과정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링크한 파일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링크 결합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링크 결합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전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구한 CAD 파일을 봤을 때 기둥 옆에 기둥 유형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점을 활용해서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기둥의 이름과 폭과 높이 값을 통해서 기둥 유형을 생성하고, 기둥들이 도면과 맞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레벨마다 실행을 해서 320개 정도의 기둥 유형을 자동 생성을 하고, 또 그 생성된 기둥을 CAD 도면에 맞는 위치에 자동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 모아 바닥도 기둥만큼 많은 유형이 있었지만 도면을 보면서 어느 정도 단순화 작업을 진행을 시켰고, 작업을 하면서 새로 추가되는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공파일의 복붙을 통해서 거기에서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패밀리 공유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템플릿 작업인데,
저희가 두 동이 레벨이 다르고 그 두 동의 연결부가 레벨이 엉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두 동은 한꺼번에 작업을 하기로 했고, 보이는 것 같이 레벨을 따로 설정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모델링 과정에서 주요 모델링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한 층의 슬라브 높이가 다양해가지고 내벽 하단 부분이 뜨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벽체 작업을 한 후에 그 3D로 확인을 하면서 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다양한 대공간이 있는데, 이제 대공간의 자석의 구현은 이제 수입을 통해 계단 형태를 만들고, 그 보이드를 활용해서 접하는 부재들과 완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을 배치를 할 때 단면에서 좌석을 그 단 높이에 맞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 그룹화를 한 후에 이제 수입을 할 때 만든 참조선을 활용해서 그 참조선에 수직인 축을 만들고, 그 축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회전 배열을 통해서 계단을 좌석을 생성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랜덤한 패널은 똑같은 모습으로 구현한 건 아니지만, 패턴 기반 패널에 깊이 값을 4개 변수로 주고, 그거를 그리드에 배치한 후에 일정 범위의 숫자 리스트를 랜덤 배치시켜서 그 값을 두께에 적용을 하고, 또 도출된 정도만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 영역에 해당하는 재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지하 썬큰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 발판만 있고 밑에 지지대가 받치는 모습의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영 편집에서 첼판을 끄고 지지 형식을 캐리지 열림으로 바꾼 후에 간격을 조정하여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외부 마감 작업 외부 마감 작업을 할 때는 우선 그 두 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키는 메스를 먼저 작업을 시키고, 그리고 두 동과 메스 사이에 공간에는 맞는 내부 메스를 생성해서 메스의 면으로 커튼널과 외부 패널을 생성을 했고, 앞동의 커튼널 같은 경우에는 굴곡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각 부분은 침범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 형태가 다행히 층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층별로 커튼널 작업을 한 후에 사이 공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형 작업을 할 때 패드로 필지를 파내고, 그리고 표면 분할을 통해 필지와 도로 재질을 구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표면 분할을 한 면의 경우에는 그 경계선에 걸쳐서 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뜨게 되므로 필지 경계를 처음에 정확히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야외 조경의 형태는 수직 수평의 구성 요소들은 벽과 바닥을 통해서 야외 조경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델링 파트 발표 마지막으로 작업하면서 발생했던 오류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오류들은 주로 구조도면과 건축도면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와, 저희가 또 철골 부재에 대한 도면을 2D로 확인하다 보니까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결과물로는 기둥 일람표를 먼저 뽑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기둥에 패밀리 안에 수치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다이나모로 활용해 유형을 생성을 할 때 일람표 생각은 하지 못하고, 또
각각의 수치별로 기둥 패밀리가 만들어져서 일람표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조표 보호 일람표인데 아무래도 처음 협업을 경험하다 보니까 재질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일람표이고, 저희는 나비스웍스를 통해서 간섭 체크를 진행했는데 총 간섭은 2,600개가 나왔고, 거의 간섭의 주요 요인으로는 보호와 내벽 사이의 간섭이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는 패밀리들, 가구들 간의 간섭이나 일반 모델과 매스 모델 간의 간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트윈모션으로 작업한 렌더링 외부 조경, 외부 사진이고요. 이거는 1층 배민동 로비 사진, 그리고 주 경기장 투시도.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